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부분은요. 우리 챕터 3번 이제 기본 분사와 준동사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책 46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분사의 개념부터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라는 것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요,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명사를 수식,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형용사처럼 어떤 갖춰져 있는 그런 단어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 변화를 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태 변화를 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봤었던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자, 이제 분사가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요. 투부정사랑 동명사 파트에서 이제 조금 제대로 자, 투부정사에 이런 용법이 있고 동명사에 이런 용법이 있다. 그래서 to와 ing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자, 갑자기 분사가 또 튀어나오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라는 걸 만들어주고요. 과거분사 pp로 만들어가지고 과거동사 형태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명사를 또 꾸며준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동명사도 물론 ing가 붙습니다만 동명사는요. 명사의 역할만을 하고요. 분사에 나오는 현재 분사 ing는요. 우리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시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또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요. 분사 개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는요, ing랑 pp 형태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동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처음 시간에 봤듯이 두 가지가 있죠. 자동사와 타동사.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사 뒤에 ing가 붙을 때는요, 진행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네요. falling leaves,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leaves which are falling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자동사 뒤에 pp가 붙어요. 이제 pp 형태로 만들어진 완료 형태는요, 이런 거죠. 이미 끝나 있는 동작들인데요. 자, fallen leaves, 떨어진 나뭇잎. 요거는요, 나무에서 지금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 요 아래의 pp 형태 완료는요, 이미 떨어져서 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eaves which are fallen, 이미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사로부터 나오는 ing와 pp 분사들은요, 뭐 진행과 완료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이제 타동사를 가지고서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투부정사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용법, 그런 것들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기에는 이제 조금 몸집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기에 좀 어려운데요. 분사 같은 거 굉장히 편하죠. 그냥 ing랑 pp를 붙여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사를 사용해서 수식하는 경우도 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타동사 ing 뭐뭐 하게 하다 능동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look at the girl singing a beautiful song인데요. 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소녀를 좀 봐봐. 우선은 자, 이 girl을 꾸며주는 singing이 되겠죠. 그래서 능동에 ing를 붙여서 분사로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요, 왜 singing이냐? 여기서 왜 pp가 아니라 ing가 붙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자면, 자, 노래를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여기서 여자아이가 노래를 하도록 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자발적으로 자기 입을 움직여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능동 형태를 쓰기 때문에 우리 ing를 썼고요. 자, baby sleeping in my bed. 아기인데 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저 아기. 마찬가지로 명사 요 아기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아기가 잠을 잡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 잠을 자는 행동을 조종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기가 스스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동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거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이걸 마주쳤을 때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요. 자, 이제 관계, 서로의 꾸며주는 것과 꾸밈을 받는 것들의 관계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동인데요. 자, 수동태 의미는 항상 그렇듯이 뭐뭐에 의해서 뭐뭐가 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자, the old man sold boiled eggs인데요. 자, 이제 나이가 있는 저 여성분은요, 팔고 있습니다. 뭘 파냐면요, 계란인데 삶아진 계란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 형태입니다. 자, 보일링 에그라면요, 끓고 있는 달걀이 될 텐데요. 자, 삶아진 달걀이죠. 계란이 자기가 직접 기계를 움직여서 삶지는 않죠. 그래서 삶아지다라는 수동태의 의미를 쓰고 있고요. Letter written by Sally입니다. Sally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이죠. 자, 펜이 직접 자기가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편지를 쓰지 않죠. 사람이 움직여서 쓰여진 거니까요. 수동태 쓰이고요. 자, bankrupt yesterday인데요. 자, 은행이에요. 은행이긴 은행인데 어떤 은행이느냐?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어제 강도당한 은행이다라는 이 수동태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 기본적인 의미 차이가 있고요. 자, 하다, 당하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꾸며줄 때도 ing, pp라는 제가 아주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것은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지만 형용사라는 단어로 부족할 때 동사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필요할 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능동으로 꾸며주는 새로운 형용사, 그리고 수동태 형태로 바꿔서 pp 형태로 꾸며주는 수동의 분사라는 거가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우리 ing와 pp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자, 이름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일 뿐이지 절대 시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꼭 주의해서 알아놓으셔야 할 것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자,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분사일 때 보통 사물일 때 ing, 사람일 때 pp야 이렇게 외워. 사물 ing, 사람 pp 외우라고 하는데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동사가 이런 게 있어요. excit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 현재 분사 ing 붙이면 exciting, 흥분되는, excited, 흥분된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urprise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자, 놀랍다, surprising, 놀라운, 놀라게 하는 surprised, 이렇게 amazed, amazing, amazed, bore, boring, bored. 자, 이렇게 예시들이 여러분들 책 46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disappoint, interest, tired, please, satisfy 이렇게 여러 가지 다 ing와 pp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의 동사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람 혹은 사물을 꾸며줄 때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고 같이 골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news was surprising인데요. 뉴스는 놀라웠다. 가 되겠고요. I was surprised at the news인데요. 나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라는 그런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뭘 근거로 뉴스에다가는 현재 분사를 썼고 사람인 I에다가는 과거 분사를 썼는지 보자면요. 자,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니다. 놀람을 당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뉴스에 의해서 나의 감정의 변화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PP 형태를 사용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뉴스는 우리에게 놀람을 전해주는, 놀라게 해주는 어떠한 물체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준다라는 능동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차분하게 해보시면요. 나는 저것에 의해서 놀라게 되었어. 라든지 또 뭐 excite의 경우는 흥분을 하게 된다. 저 마술을 보고서 나는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었어. 라는 그런 exciting한 마술 또는 I was excited at the magic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사람일 경우, 사물일 경우 사용하는 분사의 형태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해석을 잘 해보시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물, 현재 분사, 과거, 사람, 과거 분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볼 건데요. 자, 요번에는 이제 분사들이 목적격 보어로서 문장에 사용이 될 때 조금 능동과 수동 구분하는 것들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형태도 좀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각동사가 있는데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우리가 항상 원형을 사용한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목적어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각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 원형이야. 원형 아니네 틀렸어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 건데요. 이런 게 있네요. I saw him running across the road입니다. 나는 봤어요. 그가 길을 건너는 것을 봤어요. 자, 길을 건너는 것은 그고요. 그가 건너물 당하는 게 아니라 떠밀려 당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발적으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ing 현재 분사 썼고요. 자, 이런 거 있네요. I heard my name called입니다.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어요. 내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불린다의 경우이기 때문에요. 수동 형태를 사용된다. 내 이름이 불립니다. 그래서 PP 형태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각동사에 자,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만났을 때 so 나왔는데 왜 뒤에 ing가 틀렸네? 혹은 heard인데 왜 called야 틀렸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고 분사에 감정동사가 나온 분사인지 아닌지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ave와 get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have와 get 그리고 뒤에 목적어 보통은 사물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거 분사를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 외울 거야 라고 해서 외워놓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고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게 있는 거죠. I had my hair dyed입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염색했어. 근데 염색을 하긴 했는데 자,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를 보셔야겠죠. 내가 염색했다고 해서 dying이 아니라 내 머리카락이 염색을 당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를 쓴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영어에서 항상 이제 어떠한 원리가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예외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원형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배우긴 했지만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분사의 경우에서는요. 꼭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뒤에부터는요, 이제, 자, 더 플러스 분사인데요. 이건 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보통명사, 어떠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붙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꼭 형용사는 아니지만요,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 분사가 마찬가지로 더가 붙어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spected were invited to the party인데요. 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 respected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면요. 그냥 존경을 받다가 초대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이해가 좀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분사 PP 형태가 붙어있는 더 플러스 PP 같은 것들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런 게 있네요. The accused are my neighbors인데요. 자, 그 피고인들은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예문입니다. The hospital was full of the sick and injured인데요. 자, 그 병원은요. 아프고 부상당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더 sick 그리고 더 injured 보니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 아픈 사람들 그리고 injured 보니까 과거 분사가 붙어 있네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과거 분사 나와서 이렇게 복수 보통 명사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복수 보통 명사 있으면 단수 보통 명사도 있겠죠. 뭐뭐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또는 개념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게 있겠죠. The accused is my uncle입니다. 위에서는 피고인들은 나의 이웃이다 였다면 그 피고인은 우리 삼촌이다 라고 단수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the unexpected always happened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항상 일어난다 라고 해석하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또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가 된 형태들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들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분사는 결국은 형용사랑 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결국은 형용사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분사 어렵지 않게 쉽게 배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사와 과거 동사의 구분인데요. 왜 필요하느냐 하면요. PP 형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사 형태가 동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문장 속에서 얘가 동사로 쓰인 건지 과거 분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볼 건데요. 자, 이런 게 있죠. 분사와 과거 동사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요.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요. 자, 동사처럼 생겼네? 얘 무조건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 문장 내에서 본동사, 실제 이 문장에서 사용하는 동사가 뭔지 그리고 수식어구는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문들 보면서 이제 본동사는 뭐고 분사는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All the people invited me. 그리고 all the people invited looked happy입니다. 자, invited라는 똑같이 생긴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초대했다라는 문장이 될 거고요. 자, all the people 뒤에 나오는 invited.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장 내에서 분석을 해주셔야겠죠.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All the people 주어 나오고요. Invited me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all the people 마찬가지로 주어고요. 자, invited 동사로 잡으면 looked도 동사가 되는데 문장 내에서 동사 두 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라고 looked를 동사로 설정을 했을 경우 그리고 invited를 동사로 설정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초대했다, 행복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이 조금 이상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자, looked가 동사 그리고 happy를 보어로 볼 수 있겠고요. invited가 이제 앞에 people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되겠구나라는 거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해석하시고요. 문장 구조 파악하셔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 man wrote the letter. The letter written last night must be posted by today인데요. 자, 그 남자는요. 편지를 썼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letter 나왔죠? 자, written last night. 어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write의 경우에는 과거랑 PP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리기가 조금 쉬운 편이었죠. must be posted가 동사가 되겠네요. 오늘까지 꼭 보내줘야 한다라는 이렇게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 차이를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I made the notebook of recycled paper 이고요. The notebook made of recycled paper is cheap but good입니다. 자, 나는 재활용 종이로 노트를 만들었어 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recycled라는 동사 형태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PP 형태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런 문장이네요. 자, 노트북이긴 한데 그 어떤 노트냐면 made of recycled paper. 자, 재활용된 종이로 만들어진 노트라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수식을 받고 있죠. 그리고 is가 동사. 저렴하지만 좋다라는 보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동사인지 수식을 해주는 과거분사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하나하나 주어 동사 분석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챕터 우리 같이 공부했을 때요. 꼭 주어 동사 파악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수일치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동사가 뭔지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꼭 주어 동사 분석하시는 거 여러분 중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사와 과거 동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내신 문제 풀 때요, 이제 원래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던가, 분사 구문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돌리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 분사 구문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들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은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왜 만드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면요. 자, 왜 쓰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우선 이렇습니다. 접속사와 주어가 굳이 반복되지 않아도 의미가 분명할 경우에 또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나는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학교에 갑니다. 라는 경우에 그리고 나는 이라는 의미를 굳이 2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문장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는 항상 그렇듯 긴 거 싫어하고요.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분사 구문이고요. 자,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분사 구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분사가 새로운 부사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 분사가 나온다라는 거, ing 혹은 pp가 나오겠구나, 맨 앞에 나올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이유 그냥 우리가 반복되는 게 싫기 때문에 줄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하기 더 편하라고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보다 보면은 해석도 여러분들 더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은 분사구문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접속사를 지워줍니다. 뭐 and, as, but, or, so 이런 간단한 접속사들을 그냥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일단 문장의 형태를 좀 봅니다. 이어줄 두 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요. 접속사가 들어있는 이 부사 절의 주어를 지워줍니다.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주어가 다를 경우는 지우면 안 되겠죠. 똑같은 경우는 지워도 상관없지만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그런데 내일 내 동생도 학교에 간다. 이렇게 주어가 다를 경우에 지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어가 같을 경우에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파악하셔야겠죠. 내가 학교를 간다의 경우는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능동이 되겠지만 만약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면 어떤 수동의 형태가 나온다면 과거 분사 pp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요, 능동일 경우는 그냥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만 우리가 수동태일 경우는 이제 빙 pp로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빙을 생략을 해주고요, 그냥 pp를 붙여주면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연습하는 페이지에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변형 연습의 예문인데요. 자, when I was riding on my bike, I fell off입니다. 내가 내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나는 넘어졌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나는 넘어졌다 라는 것보다는 나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라고 한 문장으로 줄여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으로 줄여줄 건데요. 자, 그냥 지워버리면 문장의 형식이 어긋나기 때문에요. 우리 방금 배웠던 분사 구문 형태 만드는 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접속사를 지우는 거였죠. 그래서 when I was riding on my bike에서 when 지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I was riding on my bike, I fell off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없애버렸네. 문장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주어를 없애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앞에 주어 I, 뒤에 주어 I 똑같네. 그러면 그냥 다 없애도 되겠구나. 하나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주어를 빼면 이렇게 되네요. Was riding on my bike, I fell off가 됩니다. 이상하죠? 접속사 주어 없는 이 문장 굉장히 형태 불안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소시켜 줘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왔던 동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동사가 was riding인데요. 자, ride에다가 ing 붙여주면 안 되겠죠. 요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진행시제이기 때문에요. 여기 주어의 핵심은 비동사입니다. 때문에 was에다가 ing를 붙여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능동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was의 동사는 비동사 원형인 be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이렇게 being이 되겠죠. 그래서 being riding on my bike, I fell off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빙도 생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riding on my bike, I fell off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when이 없다라면 그냥 자전거를 탈 때 난 넘어졌어 라고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나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혹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졌어 라는 것 의미가 일치하기 때문에요. 꼭 접속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분사 구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 pp 붙이는 거 연습만 좀 해주시면요. 분사 구문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분사 구문도요, 보통 보면은 해석의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 원인, 조건, 양보, 동시 동작 등인데요.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사 구문을 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ing나 pp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예문 보면서 또 이제 바꾸는 거 연습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간이죠. 방금 전에 예문에서도 나 뭐뭐 했을 때 넘어졌어요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시간, 뭐뭐 할 때 라는 접속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when이 가장 많이 쓰이죠. When he saw me, he ran away. 그가 나를 봤을 때 그가 도망갔다. 근데 굳이 그라는 것 우리 반복할 필요 없고요. 꼭 뭐뭐 할 때라는 거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접속사 없애졌죠. 그리고 같으니까 주어 없앴고요. 자, saw me, he ran away 라고 했을 때 문장 틀리기 때문에요. 자, 일단 능동일지 수동일지 이 동사를 바꿔줘야겠죠. 동사는 saw고요. 자, 이 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죠. seeing으로 바꾼다라거나 seen이라는 pp 형태를 바꿀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그가 나를 본다라는 것은 능동의 형태이죠. 그래서 seen 아니고 see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ing me, 그가 날 보자마자 그는 도망갔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인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또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because he's young, 그가 어리기 때문에 he is reckless, 그는 좀 무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굳이 때문에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접속사 없애고요. he, 주어 똑같으니까 없앴습니다. 자, is young이라는 요 말 안 되는 단어들 없애주기 위해서요. 자, is young, 요 동사에다가 이제 is라는 것을 바꿔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옵션이 있겠네요. is의 원형인 be에다가 ing 붙여주는 being, 혹은 be의 pp 형태 being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가 어린 것은 어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이가 그 나이이기 때문에 능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ing young, he is reckless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being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being 생략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being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being young,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그냥 being young을 문장 내에서 맞이했다면 해석하기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분사 구문 해석하는 방법들 하나하나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어떤 분사 구문 문장이 나와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문장이 될 텐데요. 이런 게 있네요. If you turn to the left, 네가 왼쪽으로 돈다면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너는 우체국 보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만약에 라는 거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네가 왼쪽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해석을 너무 당연스럽게 했기 때문에요. 접속사 지웁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you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자, 요 turn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능동으로 갈 것인지 수동으로 갈 것인지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자, 도는 것은 네가 직접 도는 능동의 형태입니다. 누가 돌려주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urn 아니고 turning, 우리 ing 붙여서 turning to the left 이렇게 능동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까지 볼 건데요. 양보와 동시 동작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있죠. though, although 이런 거 쓸 수 있겠는데요. though I admit what you said. 네가 말한 것들을 내가 우선은 이제 인정을 할 거야, 허락을 하긴 한다만 I still can't believe him. 나 그를 아직도 믿을 수는 없겠어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보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가 조금 없어지면 해석이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문장 문맥 파악하시면서 충분히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지웠고요. 앞뒤 주어 같아서 주어도 지웁니다. 자, admit 이란 동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허락하는 것이니까 능동 될 거고요. 여기다 ing 붙여서 능동의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I'm admitting what you said가 되겠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동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시동작은 두 가지 행동을 한 번에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이 있는데요. I wrote a letter as I was listening to music. 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나는 음악 들으면서 편지 쓴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앞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뒤에 문장에서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의 접속사 없애주시고요. 자, 주어 앞에 거 없애면 안 되겠죠. 같은 주어라고 해도 이 앞문장은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다가 I를 없애게 되면 문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뒷문장에 접속사를 뺀 문장을 빼주실 거고요. 주어 뺀 다음 was listening to music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was 비동사의 being이 되겠죠. 내가 직접 듣고 있는 것이고요.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요. being listening일 경우 being을 생략하고 I wrote a letter listening to music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는요. 자, he was young에서 비동사 being을 빼면 절대 안 됐었죠. 그 문장은 비동사 혼자만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빼면 안 됐던 거고요. 여기에선 지금 진행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빼도 된다라는 거.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요. 분사 구문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에서는 분사 구문을 만들고 바꿔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고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바꾼다라기보다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이제 우리 분사 구문 문제 그리고 분사 문제들 편안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개념 공부 이렇게 복습 꼭 하시고요. 옆에 있는 연습 문제들 풀어보신 다음에 실전 문제로 같이 들어가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